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김혁입니다. 오늘 유대인의 성공 네 번째로서 유대인들의 상술,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비즈니스에 그런 탁월함을 가졌는가, 또 유대인들의 교육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유대인들의 상술에서 아주 중요한 것의 하나가 지폐를 창조했다는 거죠. 그전엔 전부 이제 돈이라는 것을 이렇게 금이라든가 은 이런 것으로 했던 건데, 이걸 지폐를 화폐로 이렇게 사용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걸 지폐를 창조를 했냐면, 이제 박해를 받아서 자꾸 도망을 다니니까 이 금 같은 게 무겁잖아요, 금은. 그러니까 이게 지폐는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폐를 가볍고 고액이 되니까 이걸 합니다. 이게 조금 완전 같지는 않지만 중국에서도 옛날에 이제 화폐는 정식으로 이제 금은을 쓰는데, 이제 지금으로 보면 은행 같은 전장 같은 데서 금은이라를 맡겨 놓으면 거기에 맞는 지폐를 이제 전장에서, 요새는 말하면 은행권 발행권 수표 같은 거죠. 그걸 발행해서 주면 그걸 이제 자기 지점에 가면 다시 금은으로 바꿔주는 이런 시스템도 중국에서도 했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지폐를 창조하고, 또 그런가 하면 어음수표, 우리가 쓰고 있는 어음수표가 이제, 그래서 어음은 이제 약정 기일을 두고 언제까지 갚겠다라는 약속을 한 증서 아니겠어요? 근데 수표는 언제든지 은행에서 발행한 거니까 은행에 이제 구자가 있으면 수표를 발행하고, 또는 은행이 하는 자기압 수표 같은 걸 하니까 그걸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아주 비즈니스 하는데 편리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현금 없이 신용장과 수표로 이렇게 거래하는 이런 것을 유대인들이 했다. 또 백화점을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백화점의 특징이라는 것이 정가지 아니면 애누리 없이 정가, 흥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딱 가격을 붙여놓으면 그 가격에 의해서 서로 사는 거. 이게 서로 비즈니스에 굉장히 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이 백화점의 모태는 이렇게 큰 장소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하지만 이렇게 큰 이런 작은 차 같은 데다가 잡동사니 같은 거 몽땅 실어놓고 한꺼번에 몽땅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렇게 파는, 그것을 이제 유대인들이 시작하다가 그걸 이제 한 건물에다가 이렇게 각각 이렇게 디파트에서 이렇게 쪼개가지고, 여기는 의류, 여기는 화장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백화점을 만들었습니다. 참. 이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상술의 특징을 하나 보면 기본으로서 숫자를 생활의 일부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날씨가 덥다. 그냥 우리 보통은 덥다. 그런데, 오늘은 31도로서 어제 28도에 비해서 3도가 더 높아서 이렇게 덥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숫자를 생활의 일부로 해서 그 숫자를 계속 이렇게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계약을, 자기 민족 자체가 하나님과 계약을 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계약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통한 신용,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자기네 사회에 뿌리를 박았습니다. 또 늘 박해를 받아서 도망을 다니까 이렇게 부동산 이런 것보다는 현금을 중시한다든가, 또 이렇게 계산 능력을 해서 암산이라든가 언어 능력. 특히 이 사람들은 뭘 했냐면요. 어려서부터 토라하고 이렇게 탈무드 이런 걸 외우게 하고 해서 문자를 익혔어요. 굉장히 빨리. 그런, 어려서부터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이야 세계 각국이 다 이제 책을 다 읽고 그러지만 18세기까지만 해도, 19세기 해도 문맹자가 그렇게 많은데 유대인들은 거의 문맹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큰 회사 같은 데 가서도 장부 정리하고 하면 다 유대인들이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 비즈니스의 두각을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덜란드에서부터 이제 스페인에서 추방당할 때
금은을 못 갖고 오니까 다이아몬드를 갖고 와서 그 세공 기술 때문에 다이아몬드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이아몬드 같은 거 시장 지금도 뭐 한 7, 80%? 80%가 넘는다고 그래요. 하여튼 그 시장을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각 그 분야에서 이제 우리 그 한인들도 뉴욕에서 뭐죠 좀 큰 비즈니스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부딪히는 게 유대 네트워크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네트워크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쳐서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민족 공동체의 삶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아이는 신의 선물이다. 그래서 부모와 그 공동체가 함께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애가 예를 들어서 가난하다 해도 그걸 교육을 안 시키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돈을 해서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그 교육에는 물론 이런 지성적인 교육도 있지만 탈무드라는 자기네들의 그 지혜죠. 그 탈무드라는 책을 그 경전을 중심으로 그 종교적 신앙심과 함께 그 유대인의 아이덴티티를 그 확립하는 그런 교육을 아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외우게 하고 탈무드를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읽게 해서 외우게 하는데 그 외우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두뇌 우리 그 뇌 속에 있는 그 시냅스라는 것이 발달을 하니까 나중에 굉장히 창의적인 인간이 됐다. 그 다음에 개성을 굉장히 존중해서 헤브라이라는 말 자체가 혼자서 다른 편에 서다라는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배척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굉장히 존중하고 남과 다르게 되는 개성을 존중한다. 그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됐죠. 우리 한국에 오면 그 아인슈타인이 역할을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또 유대인 교육에는 머리를 쓰는 법을 굉장히 장려를 해서 토론을 즐기게 한다든가 현장 학습,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친다든가 자기가 흥미와 관심이 있는 분야, 또 잠재력 개발 이런 분야에 굉장히 어려서부터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두각을 안 나타낼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그때부터 이게 잠재력이 있어서 굉장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은 유대인의 상술과 유대인 교육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이 뭔가 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